마육신 성산문 선생, 그리고 한용운 선생과 김좌진 장군의 고전에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니 감개가 무량하고, 왜 여러분께서 정치 초심자인 저를 부르고 여기까지 오도록 키워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여러분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까지 저를 키워주신 그 이유와 제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정권교체! 왜 정권교체가 됩니까?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실수로 생긴 게 아닙니다. 바로 40년 전, 50년 전에 낡은 좌파 사회혁명 이념에 지금까지 사로잡혀 산 사람들이 집권해서 대한민국을 다스려온 그 바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 정권은 5년 동안 전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무려 500조 이상의 돈을 더 썼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만들어냈습니까? 주 36시간 이상의 안정된 일자리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러분,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 했습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더 치솟았죠. 민주당 정권은 힘없는 서민,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 그들의 편이라고 주장했건만 이 정부 들어와서 양극화가 해소되고 어려운 분들이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의 실책이 아닙니다. 이건 고의입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이 잘못됐으면 즉각 바꿔야 되는데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고의라는 것입니다. 늘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허위 날조 공작과 국민에 대한 반복 세뇌를 거듭해 가면서 20년 집권, 50년 집권, 심지어는 100년 집권을 떠들면서 우리 사회를 서서히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이런 몽상가인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은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수의 몽상가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인민민주주의가 민주주의입니까?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입니까? 개인이 주요하고 개인의 인권과 개성과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정부의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와 창의와 인권 앞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부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 정부는 아마 개헌선을 돌파하거나 어떤 식의 정치적 타협을 해서 개헌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이거를 무슨 뭐 반공 포퓰리즘이니 이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펴온 국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 일부러 한 거지 절대 실책이 아닙니다. 이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좌파 사회 혁명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개혁이라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정당 맞습니까? 민주당의 의사결정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결정이 됩니까?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오다와 지시에 의원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 의원들 어떻게 합니까? 공천 안 주고 자르고 왕따시키고 인격 모독시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서고 우리 홍성 예산 군민들이 늘 따르고 있는 법과 원칙이 반드시 서지 않으면, 그리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일소하지 않으면 경제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확실하게 서면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똑똑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경제가 번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대통령이 바보짓하고 정부가 멍청한 짓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왜 못 살고 경제가 왜 성장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경공업, 중공업으로 해서 60년대, 70년대 초기 경제성장을 해올 때는 우리 아무런 자본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장기 저리 자금을 빌려다가 차관을 들여다가 철강이다, 비료다, 뭐 화학이다, 꼭 필요한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정부가 배정하고 투자하고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도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도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옆에 붙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가르쳐야 될 수 있지만 이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듯이 정부는 이제 민간과 기업이 부를 창출하고 돈을 벌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건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고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또 세금으로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받아내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민들과 기업에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이 고통은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 들어와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부터 피해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주택의 소유자가 안 되고 남의 집에 새들어 살거나 전부 임차인이 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 정부의 핵심 실세가 쓴 책에도 나옵니다. 집 주인이 되면 보수화된다. 우리한테 표가 안 온다. 그래서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때부터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 취소시키고 주택 공급을 안 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오래되면 이제 많이 고쳤어야 되고 또 새 집을 줘야 되고 또 새로운 곳에 새로운 주택 수요가 나타나면 정부는 이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민간주택 공급도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국민을 편가르기 위해서 못 살게 만들고 못 사는 사람은 민주당 편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 다 알아버리셨죠? 또 이런 정권이 집권을 연장을 하면 우리의 삶과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아셨죠? 자, 이런 소수의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공직 나눠갖고 이권 나눠갖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정권의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골고루 정당하게 보상받고 나눠야 될 것을 소수가 이렇게 독점해서 이권을 챙기면 그게 바로 부정부패죠. 그렇죠? 이런 거는 법의 전문가 아닌 분들은 몰라도 상관없지만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법 부정부패인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엄단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번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3억 5천만 원 들고 들어간 대장동 도시개발에서 8,500억을 챙겨가고 1조까지 받아먹을 수 있는 이게 부정부패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부정부패의 몸통을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낸 이 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주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과거 김대중의 민주당도 아니고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정치인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의 주역들이 현 민주당 정권을 망가뜨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설쳐대면 이 양식 있는 사람들은 위축돼서 길을 펴지 못합니다. 이번 3월 9일 여러분께서 단호히 심판해 주셔서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민주당의 양식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으로 협치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 나가면서 경제 번영과 우리의 안보를 탄탄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오로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장악해서 이 권력을 계속 지속시키려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에 대한 세뇌 공작입니다. 이거는 좌파 혁명 세력이 늘 구사하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수법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기들의 비리는 은폐하고 남의 과오는
먼지털만한 것도 태산처럼 만들고 없는 거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런 허위 조작 공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기만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오래된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홍성 예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거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리가 휘어지게 생업에 바쁘게 일하시던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또 이 매체를 장악을 해서 이런 공작을 하다 보면은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선거 막바지에 자신들의 정체가 국민들에게 이제 탄로나고 폐색이 짙어가면 갈수록 마지막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이들을 단호하게 심판해서 우리와 우리 청년의 미래를 새로이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 이 홍성 내포리에 한국에너지공단과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이 홍성 예산지역이 우리 산업의 미래의 등대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 충남의 도읍인 홍성에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질 국립대학 부속병원이 반드시 들어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투철한 정부는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의 수요와 선택을 존중하고 국민의 의견을 늘 경청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고의적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거나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저와 국민의힘이 다음 정부를 맡아 우리 홍성 예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확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위해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 성원과 이 지지 잊지 않고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대한민국과 충남과 이 당진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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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경제 성장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 성장은 외국에서 여유 자금을 차입을 해서 정부가 비료를 생산할지 철강을 생산할지 어디에다가 가장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해가지고 그런 저리 차관들을 들여다가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워낙 부지런하고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순식간에 고도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도 성장이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거의 초저성장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느냐?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철강 생산하고 비료 생산하고 이런 걸 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민간과 기업과 이 시장을 존중하면서 마치 어린아이들은 어머니가 옆에 앉아서 공부를 딱 가르치면 되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놔두면서 부모가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 나라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정부가 기업과 민간이 제대로 성장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국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입니다. 네. 이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은 성장하는데 그 기초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위 신뢰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자본이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이제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고속 성장의 길이 열려야 결국은 그것이 충남에도 당진에도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바뀌고 또 가게도 바뀌고 이 지역에 들어오는 이 기업과 공장도 새로운 모습으로 더 고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어떤 정권이 이념에 빠져 있어서 이 실용주의를 외면하고 가느냐, 또 법치를 제대로 지키면서 우리 국민들의 일할 의욕을 좌절시키는 대형 부정부패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면서 가느냐, 이걸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이제는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하고는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농사만 짓다가 농사도 농업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경제 수준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이 돼야 거기서 출세하고 돈 버는 사람도 생기면서 어떤 계층의 고착화를 깰 수 있고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양극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지금 같은 이런 초저성장이나 제로성장이 지속된다면은 사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고착화되고 결국은 이게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 민주당을 보십시오. 이 민주당에도 우리 국민의힘 이 정치인들과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협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 부정부패 대장동 저 사건을 보십시오. 저런 사람을 후보로 미는 그 민주당, 이 민주당이 김대중의 민주당이고 노무현의 민주당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 무슨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도대체 경제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또 기본소득이나 뭐 이런 거로 나눠주면서 또 강성 노조도 계속 또 지원해 주면서 또 정부가 투자할 때를 정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재정 투자를 해 가지고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경제가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반나절이면은 돌아볼 만한 그런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3억 5천만 원 들고 돌아가서 지금까지 8,500억을 받아갔습니다. 앞으로 1조까지 돈을 더 받는다고 하는데 저거는 저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 저런 부정부패 저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패와 싸우면서 보면은 어떤 사건 하나를 딱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을 하나만 하겠습니까? 그걸 딱 보면 자그마한 잘못은 과오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상당한 어떤 조직력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건데 이거 한 건만 했겠습니까? 자기 주변의 측근들 가지고 저렇게 다 저 공직 인사를 해 가지고 자기 옆집도 도지사 그 산하에 있는 저 경기 그 주택도시공사에서 저렇게 10억씩 들여서 집을 얻었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공직에서 발급되는 법인카드를 저런 식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마음 다 떠났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혜택 받아서 특별히 출세한 사람 몇 명 빼고는 일반 공직자들은 마음 다 떠났습니다. 저는 이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국민 앞에 내세우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 그 주역들이 바로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권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반공 논리라던가 안보파리 같은 걸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한테는 이 국가 안보라는 것이 우리 경제의 기본입니다.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을 해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구축하는 것이 전쟁광입니까? 김정은한테 조아리고 위정평화쇼를 하면 우리의 안보와 평화와 경제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몰상식이 또 대한민국의 국가와 사회를 지배해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이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번영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이 정부와 결탁해서 공사도 수주받고 돈도 벌고 하는 소위 이권 결탁 세력들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또 고위 공직이라든가 친여 단체 이런 데서 편하게 좋은 자리 차지해서 또 많은 보수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이 정권 연장시키려고
온갖 마타도 거짓 공작 이런 거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저런 대장동 부패를 벌인 몸통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사실과 또 저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밀은 저런 이재명의 민주당 주역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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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국민의힘이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정부를 맡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국민 통합의 정치, 번영의 경제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TV 토론 보셨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가 오는지 다 아시죠?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랍니다.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장동 도시개발을 설계를 했습니까? 승인을 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부패 사범들과 수십 년을 쌓아왔습니다만은 부패 사범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그렇게 발버둥은 치지만 그건 뭐 입증해내고 처벌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의 세계에서는 허리가 휘어지게 일하는 우리 서민들이 정치에 관심들 시간이 없다 보니 거짓말을 하면은 국민의 상당수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40년, 50년 된 좌파 이 사회혁명이라고 하는 완전히 철진한 이런 이념에 빠져서 한 번도 상식적인 생각, 자유민주주의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끼리 공직 나눠갖고 이권 나눠가지면서 이렇게 지배해온 이 한국의 정치에 여기서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국민의 결단으로 퇴출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우리 청년의 미래는 기대하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충남, 충청이 잘 되고 호남이 잘 되는 것이 또 영남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영남에 아직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부분들이 잘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충청과 호남이 잘 되는 것이고 강원과 제주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수도권이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늘 지역을 갈라치기를 하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새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광주의 그 복합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순천 이런데 그래도 경제력이 상당한데 이런 걸 못 들어오게 민주당은 막았습니다. 지역의 이 독점 정치가 이런 것을 왜 막은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민주화 투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진짜 민주화입니까? 우리가 민주화를 왜 합니까?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자식들 공부 제대로 시키고 또 자녀들이 더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민주화를 외치는 것이지, 누구 좋으라고 정치인 몇 명 평생 국회의원 해먹으라고 우리가 민주화를 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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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좌파 사회혁명 이념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이니 부동산 정책이니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되면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부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6.25 사변 어른들한테 많이 들으셨죠? 그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힘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사회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전쟁 중에도 잘 살고 많은 이권을 또 거머쥐었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고통과 도탄에 빠뜨리면 가장 힘없는 서민들부터 그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 서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속 가능한 집권과 이권 갈라먹기를 끝까지 집착하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짓 공세, 허위 공작, 또 이런 친여 매체를 동원해서 막판에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좀 악착 같은 건 없긴 합니다만은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래도 훨씬 정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3월 9일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충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은 이제 명백하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 충청의 아들 윤석열이 국민의 힘과 함께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바꿔서 경제 번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우리 당진 시민들의 수건인 제2서해대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성문산업공단에 우수한 기업들을 대거 유치해서 이 지역의 경제가 활활 돌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감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네, 지역에 계신 청년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네, 꽃다발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의 공약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충청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네, 윤석열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연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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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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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윤석열 후보 손을 높이 들어 국민 여러분께, 시민 여러분께
정권 교체의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정의 나라 만들겠습니다. 기회의 나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이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우리 당진의 일꾼, 우리 김동완 당협위원장 여러분께서 힘껏 부리십시오. 여러분 힘차게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완 당협위원장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우리 당진의 발전을 위하여 제2 서해대교를 약속하시고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문공단에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제2의 당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 누구십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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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과 5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중국 좌파들은 100% 투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면 불의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그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100% 지원해 주실 것이죠?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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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석열 후보 이렇게 지금 우리 김동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은 좌파 사회혁명 이념을 공유하는 이권 결탁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아마 악착같이 투표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민의 대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모두 함께 만든다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